오늘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입니다. 야당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뜨겁게 불거진 논란은 희대의 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를 유발한 라인 옵티머스 사건을 김호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으로서 수사 과정을 보고받다가 곧장 라인 옵티머스 관련자들을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관이어도 너무 전관이었다라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함께 보시죠. 검수완박 용어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검찰 힘빼기의 국면마다 김호수 전 차관이 있었습니다. 검수완박의 완결판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입니다. 친정권 인사다 그런 이야기도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답정너 청문회를 지켜봐야 합니다.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첫 번째 논란을 제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보고받다가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자들을 변호한 전관 이력, 오늘 청문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라임 보고받던 김호수, 법무부 나오자 라임 변호사로 어떤 얘기일지 함께 보시죠. 정확하게는 라임 옵티머스 관련 피해자들의 변호사겠죠.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 피해자가 무려 4,000명, 피해액이 무려 1조 6천억 원대, 거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던, 하지만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 논란에 휩싸인 라임 사건. 관련 업체 등의 압수수색, 중요 수사 상황을 법무부 차관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었던 신분이었죠. 퇴임 5개월 뒤 창이 방패로 변합니다. 라임 사건 관련 변호를 맡습니다. 전관 예우 논란, 이해 충돌의 문제가 오늘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검사였던 자, 퇴직 1년 전부터 처리한 사건에 대해선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이 불가하게 변호사법은 돼 있습니다. 4월 27일 김호수 후보자가 차관에서 퇴임을 했고 9월 24일 라임 사건 등을 수임했으니 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창에서 방패로 돌변한 겁니다.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특히나 이 라임 사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액이 1조 6천억 원대고 피해자들은 아직도 4천여 명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사건이어서 논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된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든 법 제도가 변호사, 검사, 판사에게만 매우 유리한 조건들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은 방금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자기가 퇴직하기 1년 전 사건부터 수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데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는 2020년 4월 달에 퇴직을 했거든요.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달에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퇴임 직전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변호사법의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본인이 만약에 변호사를 하더라도 다시 이런 공직에 나올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사건은 충분히 거기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맡아서는 안 된다. 본인이 의도적으로 이해충돌 문제를 의식해서라도 라임 사건의 변호를 맡아서는 안 됐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연 이제 공직자로서 다시 본인이 뭐 퇴직하고 실제로는 그 기간에 따라서 변호사 개업을 해서 어떤 수임 받는 것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그런 만약에 라임 사건이나 옵티머스 사건의 수임을 받았다면 다시 검찰총장이 되려고 하는 어떤 시도는 저는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하. 그런 생각이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맡아놓고 와서 변호사법 위반 또 정관예우의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다시 검찰총장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굉장히 우리가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태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김영주 민주당 의원님의 돌직구 발언입니다. 저런 것도 문제인데 다시 검찰총장으로 오려 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 밝혀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김현아 비대위원님, 다시 검찰총장으로 돌아오려는 것도 문제다라고 조금 전에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특히나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변호도 맡았고요. 수많은 피해자들이 아직도 피해 상황에 대해서 구제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아직도 이 사건 살아있는 사건인데 NH투자증권 대표 그 변호도 김호수 후보자가 맡았다. 이게 지금 이해충돌 전관예우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다시 검찰총장으로 돌아온다면 이번엔 또 방패를 하다가 창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라임 사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고 하는 게 논란이 됐었죠. 월 2,900만 원 정도 수임을 받은 걸 갖고 많다 적다 논란이 있었는데 김호수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차관을 그만둔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계속 청와대가 추천을 하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계속 3차례나 거부를 하죠. 청와대가 챙긴 인물이 김호수 후보자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취업 청탁, 그러니까 취업이 되려고 하다가 계속 거절당하면서 이제 좌절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자기가 추후에 조금 고위직으로 다시 발탁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난 이제 어렵겠다. 그럼 네. 그냥 내 살 길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어떤 행태로 보면 저는 후자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감사위원으로 발탁이 되지 못하면서 그냥 나는 내 살 길을 살아야 되겠다.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전 차관으로서 계속 보고받았던 업무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사하더라도 도덕적 비난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적반하장으로 지금 사실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받게 됩니다. 이건 뭐지? 아까 김영주 전 의원님께서 같은 여당, 지금 집권 여당에 그래도 좀 소속되어 계신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굉장히 오히려 정직하고 적격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영주 의원님의 말씀이 예, 그런데 김영주 전 의원님도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본인이 그걸 알고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받아서 청문회에 쓴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뻔뻔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연아 비대위원의 의견 들어봤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가 추천한 감사위원 김호수 후보자의 임명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결국 불발됐습니다. 그때 왜 최재형 감사원장은 김호수라는 카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까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청와대에서 요청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인사권을 존중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공석된 감사위원 제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의 정책인 중립이나 독립성 적합하신 분을 제청할 수 있도록 여전히 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인사권에 대한 제약을 감사원장님께서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헌법상의 어떤 감사원장에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김호수 카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이유는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립성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 판단을 한 것으로 그때 당시 보이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아직도 라임 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가슴을 치고 있을 겁니다.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 라임 사건 관련자들을 변호했던 김호수 변호사가 검찰총장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그 피해자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도 좀 걱정되는데 정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변호사법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변호사법 31조에 공직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호수 후보자가 이 부분을 검토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라임 같은 사건을 맡았을 때 변호사법 위반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법무부 자체에서 라임 사건을 처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서 네네 그거는 아마 변호사법 위반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 저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라임 옵티머스 보면은 피해자가 수천 명이고 그 피해액도 조 단위의 그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사실 김호수 후보자가 저 일을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맡길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실무적으로도 김호수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도 했기 때문에 저런 쪽에 관련해서 실무도 밟을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법무부 차관까지 했으니까 고위직이고 충분히 그 실무나 영향력이나 둘 다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변호사 비용도 상당히 그 지급하면서까지 그 범법인 화연을 수임했을 것 같은데 맡겼을 것 같은데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피의자들 입장은 당연하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가 피의자가 그 의뢰인들이 요구한 사건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고위직 변호사다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앞으로 내가 공직에 대한 뜻이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완전하게 내가 이제 그 변호사로서 자영업자로서 일을 하겠다. 그럼 모르겠는데 다시 내가 공직에 나갈 생각이 있다. 생각이 없으면은 그 총장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 제안이 와도 아니 난 이제부터 변호사나 할랍니다.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회적으로 그 파장이 큰 사건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라임이나 옵티머스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의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건을 뭉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과정에서 김호수 후보자가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의심이죠. 굉장히 이거는 그 부적절한 그 수임을 하신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사건들 수임하면서 얼마 받았을지 이것도 논란이에요. 함께 보시죠. 전관은 다르군요. 전관 중에서도 꽤 높은 거 아닙니까? 월 2,900만 원, 자문료만 총 1억 9,200만 원, 8개월간 자문료만 월 2,900만 원씩 받았다는 거. 사회 초년생들 연봉을 자문료로 한 달씩 받았어요. 총 22건의 사건, 그 중에 옵티머스 라임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정상적인 자문계약에 따른 보수다라고 해명했고 구체적인 수입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